안녕하십니까. 월간접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성매매에 나선 연예인급 여성 20-30명이 무더기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징역형과 비슷합니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들을 갑자기 무더기로 죽인 것일까요? 김정은이 성매매에 정말 철퇴를 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성매매가 만연이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성매매가 이제 어딜 가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나마 쉽게 좀 어느 정도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성매매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딸 자식을 가진 이제 부모들은 뭐 이렇게 딸 장사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자기가 낳아서 키운 딸을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귀를 의심했는데,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처녀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그러니까 딸을 가진 이제 부모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이제 딸을 바치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하는 거죠. 그 딸들이 이제 몸을 한번 바치면 이제 $50, 이제 5만 원에서 $100, 10만 원 사이를 이제 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가족이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성매매 장소가 부모와 함께 산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금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성매매 대상 이제 남자가 오면 이제 성매매를 하고 그 남자가 가면 이제 부모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사실 저희가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할 때마다 사실 말이 되는 뉴스를 거의 전한 적이 없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한 딸이나 아니면 이 일을 시킨 부모나 다 같이 뭐 맨정신으로 살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성매매를 안 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물론 딸이 성매매하는 걸 볼 수 없으니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부모도 있겠죠.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워낙 그러니까 굶어 죽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실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짜 이제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뭐 저는 아주 공감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어찌됐든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딸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성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성매매에 어렵지. 한 번, 두 번 나가면 이제 딸들도 이제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개념이 많이 좀 흐트러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북한 처녀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돈을 잘 버는,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게 5만 원, 10만 원이 성매매 비용으로 치기엔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그냥 벌 수는 없는 큰 돈이거든요. 일반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여성들도 한번 빠지면 거기서 못 나오고 생계도 뭐 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뭐 생계를 유지하니까 이런 썩어 빠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뭐가 어렵겠느냐는 말이 어쩌면 참 맞는 얘기, 이 부분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에 10월 10일이죠.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북 제재, 코로나, 수해의 3중고를 버틴 주민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튼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인한 셈인데, 그러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매매가 더 활발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위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렇게 글을 적었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정말 북한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 이게 실제 뭐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북한 상태가 이제 고난의 행군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사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제 밑에 사람들은 더 어렵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 돈이 있는 계층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디나 그렇죠. 네, 거의 어디나. 최고위층인 정말 그렇죠. 수입산만 드시는 누구도 있으시고 네. 정말 천차만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을 좀 뜯어 먹으려면 이제 성매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성매매가 활발하냐면 그 예를 들어 여성 종업원이 있는 가게에는 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식당. 도 이제 밥 먹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네, 이루어지고. 뭐 그리고 거의 그런 식당에는 100% 가깝게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에는 정말 이제 성매매가 정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왜냐하면 북한 국민 네.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은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이게 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다 그렇게 알면서도 눈 감아줬는데 네. 이번에는 왜 다 처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증언 분석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북한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어려우면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우리도 대통령한테 분노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똑같을 겁니다. 아무리 그 장군님이 신적인 존재라도 장군님이 잘해줬으면 우리가 배에 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노이 회담 때 그 미국과 회담을 하는 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요것만 갔다 오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는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보기 좋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고 제재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졌고 요 시선을 돌리고 싶은 거죠. 요 분노를 다른 쪽으로 분노해라. 네. 근데 이렇게 시선을 바꿀 때 섹스 스캔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네. 정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아주 정권의 위기가 되는 그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또 뭐가 또 터지죠? 큰 연애 사건도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과거 좌파에서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가 뭐 이렇게 할 때 연애 기사가 뭐 터지면 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공작이다 막 그래. 네,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네들 그렇게 했는데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죽인 네. 죽인 여성들은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요걸 듣고 좀 놀랐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유명 연예 기획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거기 또 뭐 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 그 연예 기획사에 속한 연예인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연예 기획사가 없지만 네. 어찌됐든 유명한 네. 연예인 아니면 뭐 연예인을 꿈꾸는 네.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 여성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지금 장마당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데 그동안 눈을 감았던 성매매. 네. 그럼 그동안 눈을 감지 말던가. 네. 왜 그동안 눈도 감아주고 있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거를 적발해서 죽이느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연예인을 꿈꾸고 이쁜 여자들도 이랬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름다운.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주민들이 그에 호응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렇죠. 결국에 김정은이 지 책임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긴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네. 그 평양시 사법기관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7월 20일 평양시 용성구역 화성동에서는 성매매 연루자들이 인민재판을 받은 뒤 공개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총살당한 사람은요, 평양시당 간부 4명과 성매매 알선업자 2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연결이 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헷갈리는데 이와 연결이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그 여기 이 보도를 보면 간부와 성매매 알선업자만 그렇죠.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죽였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김정은에 그리고 이제 시선이 이렇게 싹 안 오니까 아마 딱 쇼킹한 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가담한 여성들도 죽인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방송 이후에 죽였겠죠. 네. 이 방송 이후에 죽였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은 여기 이 보도를 보면 이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데려다간 사람들이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 여대생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요런 출신들을 우리나라의 대형 기획사 뭐 연예인 준비 뭐 연습생이라든지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 보도와 제가 취재한 내용이 조금 연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그 김정은은 굉장히 이렇게 심리 세계를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딸한테 성매매를 시킨다는 얘기도 충격이지만 또 그것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처형을 하고 그렇죠? 또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울다가 그래놓고서는 또 그 괴물 ICBM 같은 게 또 등장을 하니까 신형 무기들 보면서 막 너무 좋다고 막 또 웃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다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니까 그 속내는 저 오죽이나 더 정말 정신이 없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다 눈물은 쇼였고 웃음이 진심이었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진짜 신형 무기를 개발한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기. 그 북한 방송 하면서 그렇죠. 네. 이게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게 근데 그 나름대로 확인을 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 거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